안 나올 것 같다? 물음표가 찍혀 있죠. 근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누가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아예. 한동훈 장관은 여권 인사죠, 정부 인사니까. 근데 안 나올 것 같다.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키워드가 좀 돼 있습니다. 우선 원희룡 장관 어제 국민의힘 연차 내에 뭐 토론하는 자리들이 여러 이 구분이 돼서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국토 관련된 이런 정책 관련된 자리에 장관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았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는 국토부의 업무에 전념하고 거기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므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정치적인 일정이나 구도를 짜는 것은 그건 정당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정당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언급할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맞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언급할 범위를 벗어난다. 근데 그 벗어난 범위에 있는 발언은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본인이 안 하는 건가? 또 하나 또 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총선 관련 질문이에요. 다음은요. 어제 한동훈 장관도 저 연찬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관련된 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내용, 한동훈 장관이 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총선 역할론 질문을 받자 제 답은 늘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뭐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바꾸죠, 기자들이. 그러면은 똑같다면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계속 충실하겠다는 얘기인 건가? 그랬더니 비슷하게 계속 얘기했다. 뭐 똑같네요, 왜? 똑같다, 비슷하다, 계속 얘기했다. 그 마음을 좀 물어봐라. 약간 이게 생략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답이 비슷해요. 뭐 지금은 장관으로서 업무 충실하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 모릅니다. 그리고 말할 범위 벗어나요. 이 취지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의원 한 분이 오늘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일주일 여부는 몰라도 사실은 뭐 아마 당 복귀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마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죠.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지금 법무부 전체의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요. 현 단계에서는 뭐 전혀 어떤 총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명확하게 설명을 두 사람이 다르다 지금 뭔가가 다르게 갈 거다라고 했어요.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복귀할 것 같다. 이거 뭐 적당한 때에 반면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서 역할하는 거나 총선에 뛰어드는 거는 이건 지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시는지 근거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 두 장관이 다른 길을 갈 거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르게 저는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무위원 장관 중에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굉장히 뭐 어떤 정부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장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두 장관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총선 입장에서 과연 차출될 거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지금 현재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은 국회 삼선 출신인 제주도 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차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원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본인은 그렇게 썩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사실은 총선이나 무슨 당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정치를 안 해본 분은 저도 공직자 출신인데 사실 막연한 어떤 부담감, 불안감은 누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어떤 그런 것은 결국은 당의 어떤 지지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수도권의 지지율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당이 이제 뭐 분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다. 예. 뭐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이 결국은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입장은 확연히 지금 이제 다를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께는요.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좁혀본다면 한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치 조금 바라는 게 이런 게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올 때마다 내놓는 발언을 보면 사실 정치인 이상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총선에 안 나설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그 법무부나 예. 또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여당, 예. 가게 분위기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요. 예. 들어보셨어요? 그냥 느끼신 거예요. 직접 이게 한동훈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여러 이제 루트로 들어보면 예. 저는 이제 나온다. 아, 나온다.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유상범 의원의 전망과는 다르네요. 달라요. 오.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총선은요. 예. 그냥 총선이 아니에요. 어. 완전하게 입법 권력까지 정권 교체를 완성하느냐, 아니면 이게 패배하면 바로 레임덕으로 정권이 몰락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리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다 이 이런 뜻입니까? 중요한 총선에 지지율 1위 확실한 한석 카드가 출마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총선 패배하면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없습니다. 이미 정권이 무너지는데 총선에 지면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뭘 합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게 당선 가능한 모든 자원은 총력 동원하는. 예.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개인적으로 안 놀라면 윤 대통령이 때려서라도 나가게 만들 겁니다. 당에서도 요청할 거고요. 카드가 이게 지금 압도적 1위입니다. 예. 여권에서. 뭐 그러니까 차기 여권 내 대선 주자 뭐 이런 여론조사 보면 1등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총선의 중요성을 봤을 때 1위가 안 놀 수 없다. 이게 첫째 논 거고요. 하나 더 논 거는요. 한동훈 장관에게 꿈은 대권이겠죠. 꿈은 큽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직행하는 게 윤석열 모델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됐죠. 예. 근데 그 한 번 써본 모델은 또 되기 어려워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하다가 대통령 바로 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총선에서 바닥 민심 바닥을 한번 기봐야 돼요. 검사 물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20몇 년 검사인 거 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아주 뭐 서울의 험지나 수도권 다 험지죠. 여기서 이게 밑바닥까지 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서 이게 지역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구 해석에 그 국회의원 돼서 한 몇 년 검사물을 좀 빼고 정치를 좀 배우면서 다음에 이게 대권 도전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거든요. 그걸 한동훈 장관이 모를까요? 저는 이게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보면 예. 나올 거로 보고 나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유상범 의원, 그다음에 홍석준 의원님, 그다음에 서정욱 변호사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 의견이 제일 달라요. 지금요. 전망이. 한동훈 장관이 좀 좁혀서 얘기해 보면 전재수 의원님. 예. 근데 유상범 의원이 오늘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 뭐 선대위원장 등 이런 굉장히 중책을 맡을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발설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민주당에서 뭐 원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흘리는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등판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왔으면 좋다고 진짜 바라시는 겁니까? 저희는 나오는 게 좋죠.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첫 번째 자세와 태도, 두 번째는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 예. 세 번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실력과 능력, 예. 성과, 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거의 낙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그 세 가지 기준에 다 좀 역할이 시원찮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동훈 장관 국회 오셔서 뭐 자세와 태도, 뭐 언행, 쓰는 단어들 이런 것들 쭉 봤지 않습니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바닥을 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바닥을 기려면 아무나 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이게 한 표 한 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얻는 것은 자세와 태도가 결정적입니다. 자세가 태도가 결정적인데 저런 식의 그동안 보여온 바에 의하면은 누가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은 세 마디 네 마디 합니다. 갈등이 있으면 더 큰 갈등 만듭니다. 싸움이 있으면 더 큰 싸움 만들어 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바닥을 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바닥
한 100m 갔다가 그건 뭐 그만하고 돌아와야 돼요, 사무실로. 지금 한동훈 장관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만나도 그냥 덥석 잡고 악수하고 미소 짓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자신의 모습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그 불가능합니다. 용량 초과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병 걸립니다. 병 걸린다. 예, 예. 그걸 참고 하면은. 예, 참고하면 병 걸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좋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이미 평가가 끝이 났다. 자기 진영에 있는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박수를 받고 환호성을 들을지는 몰라도 예. 이미 그 확장성은 이미 판결이 났다. 확장성이 전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면 저희들에게는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원희룡은 나가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지금 유상법무부의 전망이 그대로 있어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할 분담이 저는 일정 정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흉기 들고 난동을 부리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치안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정말로 저도 이 길 가다가 좀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가다가 사람 만나면 서로 같이 놀래요, 상대방. 그 정도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기본적으로 치안의 일선에 있긴 하지만 법무부가 이 법 집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대책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허구한 날 국회 와서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법무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선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이게 싸움과 분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볼 때 법무부 장관을 지키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다면 고맙다. 저희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민주당의 시각에서 지금 제발 좀 선대위원장 같은 거 맡아주세요 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두 장관의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 가능성 요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어제 연찬회는 뭐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의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장이 열린 게 어제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고요. 여기서요.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살짝 뭐 여러 가지 뭐 이 침몰하는 뭐 침몰시키는 배 뭐 그 얘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관련된 질문을 받다가 내놓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가결이 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아마도 구속될 확률이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당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자. 준비해 나갈 상황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호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끊는 건 충정이다. 그만큼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이 등장하게 되면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위협적이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총선 전략은 가장 크게는 이재명 있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최대 총선 전략입니다. 일단 1차 전략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약점이고 또 내년 총선까지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런 프레임으로 총선을 가져가겠다. 이게 최대 전략인데 거기에 큰 변수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변수로서 구속되고 당대표 사퇴하고 새 지도체제가 들어서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당 혁신을 하게 되면 예정치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기는 건데 그에 대한 준비가 현재 국민의힘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수도권 위기론하고도 맥이 닿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당 지도부가 총선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결국 내년 총선 수도권이 가장 큰 승부처일 텐데 수도권의 표심을 흔드는 건 누가 더 혁신하는가.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혁신에 닿지 못하더라도 누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당 공이 국민들로부터 지적받고 비판받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민주당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이 총동원돼서 그걸 방탄하는 모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 문제를 지적받던 모습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예. 민주당이 혁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 이 질문을 저는 하는 거고 뭘 바꿀 수 있는 거냐? 예, 그걸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없는 총선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인데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런 얘기를 고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럼 저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도 혁신을 빨리 해봅시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럴 리가 없다. 감옥까지 가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물러날 거다. 리가 없다. 예, 뭐 이런 상황 인식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이재명 없는 민주당,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요. 예. 이게 부정이 50% 되고요. 긍정이 이제 30% 됩니다. 30%대예요. 그게 제일 이게 위험한 총선의 신호죠. 결국 이 총선은요. 대통령을 보고 이제 중간 평가로 투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 여론이 50%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가 안 되고 30%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이 좀 뒤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꼬꾸라져가지고 완전히 뭐 또 뒤로 정치에서 물러나든가 뭐 퇴진하든가 뭐 이런 퇴진이 완전히 정치판에서 물러나게 되면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비대위든 아니면 이게 다른 또 지도부가 구성된다면 예. 그 야당은 상당히 좀 상당히 만만치 않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예. 따라서 이제 윤상현 의원의 충정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에서 그러게 없어졌을 때 예. 그때도 이게 야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그걸 이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재수 의원님께 질문을 알 수가 없는데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일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든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 이제 뭐 구속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될 걸로 일단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에서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것이 이제 정치의 영역이 아니고 예. 이제 사법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장실질심사가 됐는데 제가 판사가 아닌데 미리 예단해서 더더구나 이것은 야당의 대표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좀 없이 예. 당내 여러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좀 이게 총선을 좀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께 제가 질문 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좀 들렸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면 민주당에 유리한 건가? 이재명 대표가 사퇴 또는 어떤 퇴진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계산들이 여의도 안팎에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들립니다. 그런 얘기들이.